자, 오늘도 변함없이 대통령님 소식으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닥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뭐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 50%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좀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소식 먼저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가 나왔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청와대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일 수 있다며 정청래 대표 체제를 이유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앞선 것도 40%대 지지율도 모두 취임 후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율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몸을 낮춘 건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당시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차기 당권을 두고 벌어진 여권 내부의 알력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대통령이 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무겁게 내려가면서 또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당으로 돌아가면 정부를 확실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의 완벽한 이 일치와 협력,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회로 논의를 보내 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윤정님, 문조털레유 창시자 까왕 덕에 힘든 시간 스트레스 없이 잘 지냈네요. 땡큐. 앞으로도 제가 문조털레유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뭐 채팅창에 보니까 이제 구라미터다, 뭐 리얼미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하나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구라미터 아니냐, 뭐 여론조사가 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뭐 2주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떨어지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2주 연속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는 건 아니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추월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승리예요. 그 털레만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마음속으로 맨날 외치고 있는다고 진짜 이깁니까? 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지지율이 떨어지면 뭐 일 잘하면 되는 거죠. 지지율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해결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오래갈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수행의 문제라면야 이거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데 뭐 대통령께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온 국민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도 뭐 코스피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역대급 호황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뭐 월드 클래스다. 정청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정청래가 한 표현을 쓰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어쨌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리더로서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우리 국민들도 다 확인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본인의 문제라면은 이건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 전적으로 뭐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지만 당의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청래가 주요 원인이에요. 저는 정청래만 사라지면은 대통령 지지율이건 민주당 지지율이건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8월 17일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 17일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실은 좀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당 문제가 결정적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면은 이게 지금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한 2달 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죠. 4월 셋째 주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5.5%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점에 이란 전쟁의 어떤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이제 한 2달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금방 이게 그 종전이 될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전쟁이 좀 길어지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4월 셋째 주 경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5월 초가 되면은 종전이 되지 않겠냐.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도 넘어서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월 셋째 주를 오히려 고점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중반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2달 동안 계속 떨어진 거죠. 하루 한 주도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청래 리스크가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정청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4월 말 5월 초죠. 이때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되고 공천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는 시점에 이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임이 전적으로 당에 있다라는 게 이제 그래프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9.9% 하락을 했고 경기 인천이 7.6%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이 7.4% 50대가 9.1% 그 다음에 20대 6.2% 40대 5.5%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걸 보면은 중도층 중도 보수층이 지금 좀 등을 돌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대니까 정청래가 계속해서 자기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털레반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중도층과 뉴 이재명 유권자들이 뚜껑 열리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이제 정청래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번이 중도 보수층 이 지역별로 보면 중도와 중도 보수층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고. 연령별로 보면은 특이한 게 50대에서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20대, 40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50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죠. 50대가 가장 민주당 지지가 높은 연령대인데 50대에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을 했다. 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가 겹쳤냐? 하나는 정청래 때문에 중도 보수층이 돌아서는 현상. 중도 보수가 짜증이 나는 거죠. 돌아서는 현상하고 또 하나는 이게 털레반 효과예요. 털레반 효과. 그러니까 50대에 그 뉴스공장 시청자 연령대를 보면은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뉴스공장 시청자들이. 특히 50대가 많습니다. 50대가 털레반의 이제 핵심층인 거죠. 이 털레반들이 뭐 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건 털레반들이 50대에 많은데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거예요, 지금. 털레반들이 반명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이재명보다 문재인이다. 이재명보다 정청래다. 이재명보다 김어준이다. 이런 태도를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털레반 유튜버들, 털튜브들 방송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개장수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대통령께서 뭐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혹은 개혁과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티모님 삼행시 합니다. 정청래 운 띄워주세요. 예,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청청하늘 같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어찌 그리 경고망동을 하는지. 레퍼토리처럼 반복되는 그 가벼운 처신. 이제 제발 자중해라. 오, 뭐 한시를 써주시는 것처럼 삼행시를 아주 멋들어지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털레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하는 것과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겹쳐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도 여기 보세요. 민주당이 40.1%, 국민의힘이 42.3%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뭐 당에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를 따라잡힐 그럴 상황인가요?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내부 투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 내부 권력 투쟁이.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얼마나 잘못 이끌고 있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도 장동혁보다는 정청래가 좀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거 보니까 장동혁만도 못한 거야. 정청래가. 장동혁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지율 하락, 당이 훨씬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으로 돌아간다라면 지지율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만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당대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뭐 정청래 만약에 임기가 뭐 1년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면 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1년 이상 이거 해결책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앞으로 2달 뒤면은 당대표가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당청 간의 어떤 불협화음 당청 간의 어떤 갈등 요소만 제거가 되면은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대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제가 볼 땐 겹쳤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당 내부에서 제가 뭐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쨌건 대통령님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조금이나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님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라는 사람이 당내 갈등을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 왜 안 하냐,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방송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이제 첫 번째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 첫 번째 목적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민주정부 30년을 만들겠다. 예,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대로 K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제가 방송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있으면은 저도 그건 뭐 명파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코인이나 땡기려고 방송하고 있는 그런 하바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건 간에 당내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뭔가 일조를 하는 그런 걸 좀 조금이라도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자제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지금 자제를 하겠어요? 제가 안 해도 다 하잖아. 아니,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걸 뭐 굳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목적은 그거잖아요. 당대표 교체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근데 뭐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된 상황이고 뒤에 이제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거 뭐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티모님, 한동훈도 요즘 나대던데 한동훈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겠다고 나섰지만 동네방네 설쳐대는 가벼운 언행을 보니 훈계조차 아까울 만큼 제 분수를 모르는구나. 예. 조선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이미 이제 할 만큼 다 해가지고 뽑을 만큼 다 뽑아 먹었는데 뭘 무슨 더 단물이 있다고 거기서 뭐 더 빨고 있겠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단물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어. 아, 그동안 뭐 1년 제가 저기 그거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아, 그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기 일단 대통령님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말씀 좀 드리고, 아니 1년 동안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대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뭐 이제 와가지고 계속하고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좀 힘들어 하시고 김민석 총리도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목매다실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할 만큼 다 해가지고 퍼질 만큼 퍼져서 이제 동네 초등학생들도 다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뭐 그런 영국에 저까지 떠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내 갈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직접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최소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으면은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지지율 관리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굳이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논란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용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판을 잡고 흔들고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어쨌건 정청래가 당대표고 친문 세력들이 당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어댈 수밖에 없었어요. 흔들어야 된다.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김민석 총리의 이제 출마가 임박했고 정청래도 이번 주에는 아마 뭐 내일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24일 경에 당대표 사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도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에 권한대행이지만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정청래 강점기가 이번 주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야, 이게 김민석이 좀 어렵다. 응? 그런 상황이면 이제 계속 흔들어야지, 우리는. 예, 침착해요님. 문자를 보냈더니, 조금 있다 답장이 왔다. 털어놓을 말이 있다길래, 레미양 당첨됐어? 물었더니, 유튜브 구독해달라는 거였네. 야, 그 어떤 식으로건 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그 총리가 이제는 지지율이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선거판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굳이 흔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지? 우리는 이제 잘 안정적으로 남은 시간을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축구지, 침대 축구. 이기고 있는 팀은 지금 뭐 월드컵 한참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기고 있는 팀이 굳이 막 애써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 잘 보내다가 끝나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답답할 게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한병도로 당대표가 바뀌고, 두 달 뒤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두 달 뒤면은 당대표가 거의 바뀌는 이런 현재까지 흐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한 선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조용한 선거. 그러니까 털레반 애들이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거고, 맛쪽의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맛쪽의 어르신이 왜 일주일에 3번이나 방송을 한다고 저렇게 튀어나오겠습니까? NJ송님 응원합니다. 맛쪽의 선생님이 그 3번이나 일주일에 튀어나와가지고 일주일에 3번이나 튀어나와서 방송을 한다라는 건 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쉽게 이길 수가 없는 판이다라고 판단이 든 거지. 그러니까 맛조개가 나와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저거는. 매일매일 시끄럽게 만드는 거지, 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 지금 뭐 정청래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맛조개가 나와가지고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문 진영은 지금 이미 여론조사만 놓고 봐도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전술인 거고, 우리는 조용한 선거가 전술인 거예요. 조용히 가야 된다. 굳이 막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아하게 선거를 해야 돼요. 게다가 우리 후보의 강점이, 정청래는 시끄럽게 하는 게 강점이고, 김민석 총리는 조용하고 우아한 게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야,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이 좀 조용해지겠구나. 민주당이 품격과 품위가 있어지겠구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끄럽게 떠드는 놈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티모님, 문득 돌아보니,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삼행시가 또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립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 제가 방송하는데 흐름이 너무 끊겨요. 그래서 삼행시 놀이도 좀 적당히 해주세요. 문득 돌아보니 당신들이 남긴 것은 실망뿐인데, 조용히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판을 깔고 털클 만큼의 반성도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래. 이거는 삼행시도 아니잖아. 이게 오행시 아니야, 오행시. 지금 삼행시도 길다고 지금 방송 끊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문조털레이로 이거 오행시를 해버리면 이게 벌써 얼마나 길어집니까? 이 방송 방해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레파토리처럼 똑같은 남탓만 무한 반복하니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가. 그 오행시를 하지 말자고, 인간적으로. 내가 삼행시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읽어드릴 텐데, 이거 오행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을. 이러다가 막 10행시, 20행시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냐고. 이거 왜 오행시를 해요? 삼행시도 긴데. 이행시에 이행시. 2행시예요, 이제. 너무 길어. 삼행시도 너무 길어. 이행시 하라고, 이행시. 무슨 삼행시가 유행이야. 그리고 삼행시 그거 하지 마요.
아, 그 정청래가 하는 거 아니야. 할 게 없어갖고 정청래 하는 걸 따라합니까? 재수없게. 어? 그리고 오행시를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음양 오행이에요? 아, 이거 안 웃겼나? 오드리 햇반님, 대통령님 지지율은 당대표 김민석 대표로 바뀌고 민주당 털 묻은 것들 입단속시키면 다시 지지율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털민이 입단속시켜야 됩니다. 예. 당대표 바뀌면 이제 조용해져요. 예. 지들이 이제 털민이가 아무래도 뭐 뭡니까? 그 최고위원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최고위원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최고위원은 이제 어쨌건 간에 5명을 뽑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가 분산돼서 한 15% 뭐 이 정도만 나오면은 당선이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이제 털레반이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최민희가 이제 출마를 하면은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제 많이 시끄럽게 만들겠죠. 예, 그런 건 좀 우려가 되는데 우리 오드리 햇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좀 조용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돼요. 우아한 민주당, 품위 있는 민주당.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너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방향을 네거티브에서 우리가 승세를 잡았으니까 네거티브에서 좀 포지티브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조털레유를 이제 친문들을 까는 것, 정청래를 까는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건 2등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용남 후보가 그 평택 선거 한번 보세요.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조국은 진짜 귀에서 피가 나도록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만 한 게 아니라 친문 세력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김용남을 이제 죽이려고 묻어버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김용남 후보는 어쨌건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뭐 유이동이 이겼죠. 그 어쨌건 네거티브가 그 효과가 있다라면은 조국이 적어도 2등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 적어도 2등은 했어야 되는데 조국은 3등을 하고 김용남 후보가 2등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용남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2, 3등의 전략이다. 네거티브는 난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원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는 선거를 졌지만 결국은 이기는 후보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긴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긴 거지. 선거는 졌지만 유이동이 그 2년짜리 그냥 임시직이지. 그거 뭐 계속 평택에서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조지리당에서 안 나오면은 그냥 김용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이제 앞으로 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하셨던데 상호님 포지티브로 이젠 빅스피커로서의 체면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지금 1년 8개월 동안 어제 방송에서 나는 이제 평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택에 집중하면 이겨요 김용남이. 그래서 유이동한테 뭐 2년짜리 어음 끊어준 거다. 제가 선거 끝나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 김용남은 손해볼 게 없다. 다만 이제 금배지 다는 시간이 좀 늦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지리는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됐잖아. 김용남은 1년 8개월만 지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데 조지리는 그냥 인생 조졌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도 조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정청래와 털레반들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까게 만들고 김민석 총리를 까게 만들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김용남 후보가 했던 방식으로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를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멸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문조털레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게 있어요. 자꾸 양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제 얘기는. 우리는 싸우지 말자니까. 대통령님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야, 우리 친명들은 일제히 휴전. 우린 안 싸운다. 우린 네거티브 안 한다. 그 네거티브를 왜 해? 그냥 이대로 가면 이기는데.
뭐하러 변수를 만듭니까? 뭐하러 상황을 바꿔놔요? 뭐 왜 판을 흔들어? 이기고 있는데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기고 있으면 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으면 되고 네거티브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머지님 그러면 망해요 그러는데 그거는 선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 제가 아까 평택을 선거 예를 들어줬잖아요. 뭘 망해. 지고 있는 쪽이 네거티브로 하면은 네거티브에서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니까요. 진짜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약점을 잡아내지 않는 한은 네거티브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 계속 까고 멸칭 쓰고 그래서 이기기가 쉽겠어요?